여러분 혹시 지하에 있는 이 음식점이나 술집에 들어갈 때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까? 이거 무슨 일 하면 어떡하지? 여기서 그런 생각 해보셨을 텐데요. 김기혁 아나운서. 예, 평화로운 추석 연휴였습니다. 지난 9월 15일 새벽 2시경에 발생한 일인데요. 한 가게에 불이 번지기 시작합니다. 아이고. 그런데 이 불은 과연 어디에서 시작이 됐을까요? 네.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. 네, 검은색 옷을 입고 봉투 하나를 든 남성이 건물 앞으로 오더니 검은색 봉지를 안으로 던집니다. 네. 그리고는 불을 붙여서 아이고. 안으로 집어넣는데요. 자, 이렇게 안에서 보면은 불이 확 번지기 시작합니다. 오. 불똥이 튀고 불꽃이 튀면서 이 남자는 그대로 그 모습을 보고 달아납니다. 오. 내부에 점점 불이 번지기 시작하는데 외벽까지 타고 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. 휘발성이 상당히 강합니다, 지금. 예, 네. 맞습니다. 인화물질이 들어있었고 네. 이제 사람들이 안에 뭐 직원들 그리고 손님들이 있었는데요. 네. 물도 붓고 이 소화기도 뿌려대면서 화재를 네. 진압하려고 합니다. 결국 출동한 이 소방대원들이 마지막에 화재를 진압하고 내부를 현장 수습을 하는 모습입니다. 네. 저곳이 서울 흥인동이었다고 하는데요. 지하 1층 건물이었습니다. 지하 1층의 장소였는데 거기로 불을 붙여서 뭔가를 던졌어요. 당시에 얼마나 놀라셨을까요?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장난이 아니었죠. 불이 막 엄청나게 막 전기까지 같이 막 불 타니까. 안에는 사람이 손님이 한 10명 정도 많이 빠져나갔고 한 10명도 있고 우리 직원들의 5명, 15명 정도 있었어요. 지금 뭐 죽을 심정이지만 날벼락 맞은 것 같습니다. 저곳이 지하 1층에 있던 저 장소가 유흥주점이었답니다. 그러면 손님들도 있었을 테고요. 무엇보다도 오윤성 교수님 아찔한 게 저 인화성 물질을 불을 붙여서 던진 곳이 출입구로 보입니다, 지금. 네, 지금 이제 의도적인 건데요. 지금 뭐 만약에 출입구에서 지금 저 사람이 던지고 난 뒤에 바로 몸을 피했기 때문에 다행이지. 만약에 지난번에 우리가 그 밀양 방화 살인 사건 같이 입구에서 어떤 흉기를 휘두른다든지 또 나오는 사람들을 못 나오게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적극적으로 만약에 막았다라고 한다면 인명피해가 훨씬 컸을 것 같습니다. 다행스럽게 이제 바로 본인이 도주를 했고, 네.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소화기로 불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네. 저렇게 이제 그 좀 덜 인명피해가 났는데 네. 이 화재로 인해 가지고 50대 여성 한 명이 이제 연기 흡입하고 허리 통증으로 지금 병원에 옮겨진 거 이외에는 네. 나머지 분들은 그래도 좀 괜찮다라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. 그나마 정말 천만다행이고요. 앞서 그 지하에 있는 CCTV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발빠른 대응, 물도 붓고요. 소화기로도 그 진압을 했던 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전 방화, 불을 저지른 남성은 빨리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? 김남국 변호사님. 네, 잡아야죠. 하루라도 빨리 잡아야 되는데요. 잡혔습니다. 아하. 이 CCTV 영상을 보면은 불을 지르고 굉장히 황급하게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. 네. 이 범행을 저질렀을 때 얼굴에다가 헬멧을 썼기 때문에 사실상 용의자를 특정하기가 힘들었는데 우리나라 경찰이 정말 용의주도합니다. 정말 아하. 제대로 일을 하는데요. 네. CCTV에 잡힌 영상을 보고 이 골목길에 주차해뒀던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. 이 도주로를 따라서 CCTV 영상을 최대한 확인을 해가지고 용의자를 특정을 했다라고 하고요. 네. 잡는데도 얼마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. 아하. 이 범행이 있었던 바로 이틀 뒤에 바로 용의자를 잡아서 이 용의자가 60대 남성이라는 것을 아하. 확인했다고 합니다. 저 당시 오윤성 교수님 오토바이용 헬멧을 썼다는 것은 나름대로 자기의 이 신원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그만큼 자신의 딴에는 치밀함을 좀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? 원래 이제 범인들이 범행을 하기 전에 본인이 반드시 잡힌다라고 하면 시도를 안 하겠죠.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 앞뒤를 따져봐 가지고 만약에 이제 머리 위에다가 헬멧을 쓰고 도주를 하게 되면 설마 못 잡을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. 네. 나름대로 이제 완전 범죄를 꿈꿨는데 네.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은 아니죠. 우리나라 그렇죠. 이 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요. 전 세계적으로 이 CCTV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런가요? 또 이제 CCTV뿐만 아니라 각 차량에 있어서 그 블랙박스가 다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. 아하. 그러니까 이제 뭐 예전에는 뭐 신이 인간이 하는 것을 위에서 다 내려다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요즘에 우리
그 특히 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신도 내려다 보시겠지만 CCTV하고 블랙박스가 그러니까요. 지금 그 뭐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. 그러네요. 그런데 이 남성 경찰에 이제 검거가 됐습니다. 범행 동기가 뭐였을까요, 김기혁 아나운서? 예, 이 남성, 이 60대 남성과 아까 인터뷰에서 나왔던 이 유흥주점의 사장님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고 아, 합니다. 그래요? 예,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왜 거기다 불을 지른 거냐라고 물어보니 이 사장에게 평소에 좀 앙심이 있었고 불만을 품고 있어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. 강선우 평론가님, 이 진술이 정말 오싹한 게 아무나 대상으로 그냥 사장한테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저 주점에는 손님들이 있을 걸 알면서 지금 저런 짓을 한 거잖아요. 그렇죠. 그 본인이 모르고 있는 그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그렇죠. 범죄죠. 그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원인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저런 뭐 방화 사건이나 아니면 우리 도로 위에서 뭔가 차 사고가 났을 때 지나치게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행위는 뭔가 본인이 피해를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분노를 표출해도 된다는 스스로의 당위성을 주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저렇게 화재에 취약한 구조인데 공공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는 뭔가 좀 비인화성 물질로 좀 인테리어를 하는 그런 정책 도입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네요.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, 사실 다른 강력 사건도 정말 엄한 엄한 중벌이 필요합니다만 방화도 정말 끔찍한 중죄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. 그렇죠. 특히 방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혐의가 현주건조물 방화치상이에요. 지금 현주건조물은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곳이고 아하. 지금 그 안에 지금 손님 10명 정도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? 그래요? 지금 다행히 그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10명이 더 심각한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고 네. 방화가 위험한 것은 그 건물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방화로 인해서 그 옆에 건물,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위해가 가기 때문에 네. 엄히 처벌합니다. 그래서 네. 현주건설 방화치상 같은 경우에는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거든요. 네. 다행히 이번 사건에서는 큰 피해가 없었지만 네. 방화 같은 것은 정말로 위험하고 우리 사회의 법익에 큰 네. 해를 끼칠 수 있는 범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그러네요. 현재 경찰은 이 남성을 구속하고 더 정확한 범행 경위를 더 추궁하고 있다고 합니다. 반드시 엄한 벌에 처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